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터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립 부등식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연립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예제 1, 2, 3 3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예제 4, 5, 6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연립 부등식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고 예제 7번 있을 거니까 그 7문제까지 다 풀어보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구독은 다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뭐냐라고 있으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린 연립부등식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 연립부등식을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립부등식에는요, 그럼 연립이라는 건 겹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그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부를 거며 그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알고 계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이었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풀이 방법이 문자를 소거해서 풀었잖아요. 문자 소거. 그래서 문자 소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 대입법이 있었고 아니면 가감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요, 이렇게 가감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즉 부등식을 따로따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부등식의 해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꼭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공통 부분을 찾아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합니다 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했어. 그럼 방금 어떻게 푼다고? 각각 푼다고. 그럼 나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일단 1번 연립부등식부터 먼저 푸시면 1번 부등식부터 푸시면 돼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니까 x를 좌변으로 몰아서 x, 그럼 우변에 1 이렇게 하나 남을 거고, 그리고 2번을 푸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3을 있을 때 좌변으로 그럼 8, 그리고 여기는 2x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때 x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제 하나의 수직선에 표현해서 표현할 건데, 그러면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4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색칠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지금 공통 부분을 써주면 되니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요, 지금 따로따로 풀자. 그래서 1번이라고 쓰고 지금 2번이라고 써서 따로따로씩 풀 건데, 그럼 1번부터 보면 x를 좌변으로 몰아주니까 지금 3x,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이때 x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찾아줬고요. 두 번째 괄호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6 마이너스 2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지금 3x 마이너스 1. 그럼 상수항 계산하면서 상수항은 다 좌변으로 볼게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5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리고 우변으로 x를 넘겨주면, 그럼 이때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시 수직선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지금 작아요 라고 했었고, 그런데 1보다도 우리는 지금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은 이곳이다. 그래서 이때 x의 해는 즉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지막 답을 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a, b, c 이거의 꼴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a는 b는 c 이 꼴에서는 우리가 바꾸는 방법은 아무거나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b와 그리고 지금 뭐 a는 c 이걸 풀어도 되고요. 또는 a는 b, b는 c 이걸 풀어도 되며, 거기 상태에서 또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b는 c 그리고 a는 c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풀어도 된다라고 배웠어. 근데 연립부등식에서는 꼭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꼴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유 자체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떤 상황이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는 b, a는 c 이 꼴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서는 지금 b와 c의 크기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 A가 가장 작다라는 건 알겠지만 A가 작다라는 건 알겠지만 B와 C의 크기 비교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풀이와의 답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꼴로 고쳐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2번 연립부등식 이거를 푸세요라고 했으면 결국 얘 첫 번째 이 꼴을 만들어서 5x-8이 지금 2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는 다시 2x 플러스 7이 지금 4x 플러스 3보다 작다 이 꼴로 항상 바꿔서 풀 거고요. 그러면 다시 난 이 위에 있는 걸 1번 이 아래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1번은 x를 좌변으로 몰아줄 거라서 3x 그러면 상수항은 15 그러니까 x가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x를 우변으로 몰아주겠습니다. 그럼 2x 그럼 좌변에 숫자 4 그럼 이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나왔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얘네를 겹치는 걸 표현하다 보니 지금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x가 2보다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이때 공통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제 3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이거의 해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이상 지금 3보다 작을 때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연립부등식에서 이렇게 해에 대해서 질문하면 일단 첫 번째 해를 먼저 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풀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 그럼 일단 1번 조건 먼저 풀어주니까 x를 지금 좌변으로 몰아서 3x 그러면 지금 우변에는 2a 플러스 5 그러니까 이때 x가 3분의 2a 플러스 5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 하나 이렇게 하나 찾았구나. 두 번째 이때 지금 x를 우변으로 몰아줘서 그럼 x 그럼 이때 지금 좌변의 상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그럼 얘 갖고 일단 수직선을 표현하다 보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건데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떤 3분의 2a 플러스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해가 얘가 돼야 된댔으니까 결국은 여기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게 이렇게 3분의 2a 플러스 5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의 해가 지금 얘랑 똑같다고 했었으니 결국 여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a 플러스 5 이 숫자가 결국 3이랑 똑같아야 돼요 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정식을 푸는 지와 대식이됐죠. 3분의 2a 플러스 5가 지금 3이다라는 방정식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럼 2a 플러스 5가 지금 9가 되는 거고 그럼 2a의 값은 4요. 그럼 a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해를 나타내는데 그때는 해가 하나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해가 하나뿐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특수한 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수직선을 갖고 우리가 해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x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x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1번 수직선은 흰색으로 표현할 건데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색칠이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 겹치는 부분이 여기 상황에서 얘는 2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럴 때 해는 x는 2다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우리는 x가 만약에 2보다 작고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볼게요. 아니 x가 지금 x가 라고 했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경우를 지금 표현해 줄 건데 그러면 하나는 지금 2보다 작고 이렇게 돼 있었고 이번에는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분홍색에선 색칠이 돼 있는데 흰색에선 색칠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이때는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다 라고 하면 돼요. 해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보는 형태는 x가 만약에 2보다 작고 지금 x가 3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쉽게 보이긴 하겠죠. 2보다 지금 작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3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때도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수직선으로 항상 이용을 해서 해를 찾을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색칠된 동그라미인지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인지 그거를 꼭 구분을 지으시면서 수직선을 잘 그리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4번 연립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했어. 그럼 또다시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번호 매겨서 일단 따로따로 풀어볼 건데,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x를 우변으로 옮겨서 x, 그럼 이때 좌변에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거는요, x를 지금 좌변으로 남겨놓을게요. 2x, 그럼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x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두 가지나 나왔어.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다시 표현하다 보니 첫 번째는 2보다 지금 작거나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x가 지금 2를 또다시 색칠되면서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해가 2가 겹치는 거니까 x는 2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도요, 얘 첫 번째 거 하나 풀 거고 두 번째 거 하나 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다시 푸니까 3x가 지금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쓰여지고,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 하나와, 두 번째 경우는요, 그럼 x를 우변으로 옮겨서 2x,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수직선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되다 보니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제 5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립부등식 이거가 해가 없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해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어차피 해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또 1번과 2번을 매겨서 일단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걸 x를 좌변으로 몰아주다 보니 2x가 지금 이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결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요, 지금 x를 좌변으로 넘겨줄 거라서 지금 3x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우변에 a 플러스 2, 그럼 이때 x가 3분의 a 플러스 2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줬어요. 그럼 이제 해가 없을 조건이라는 수직선을 그릴 건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먼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항상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에다 먼저 표현.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두 번째 거를 수직선을 그릴 때는 이때는 가장 먼저 얘의 수직선 방향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여서 x값이 작됐으니까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먼저 찾아주고, 두 번째는 우리는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까 라고 한다면 일단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 수직선이 왼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지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위치 갖고 잡아줬더니 3분의 a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 작아요, 이렇게 위치를 찾아줬어요. 근데 마지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등호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빈 동그라미가 지금 만약에 이 마이너스 1 이쪽에 이렇게 와 있었어. 그러면 이 분홍색, 아니 이 주황색을 본다면 이 주황색과 분홍색에서도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그때도 해가 없을 때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결국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라는 등호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고서 이 식을 마지막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때 a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선을 갖고서 이용하시는 문제들 지금 몇몇 문제가 더 있으니까 한번 보고 연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제 6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지금 3개가 있을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또 이거를 만족하는 이라는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또 해를 따로따로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럼 1번과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지금 첫 번째 1번부터 푸니까 x를 좌변으로 넘겨서 2x,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6x가 즉 3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와, 2번 같은 경우는 벌써 해로 나와 있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이 해이니까 다시 수직선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할 수 있는 위에 쪽 3이라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얘부터 표현. 그러면 얘는 지금 3보다 얘가 지금 x가 작아요, 이렇게 먼저 그려놓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분홍색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나머지 이 부분, 우리가 아까 뭐 한다? 첫 번째 수직선 모양 먼저 챙기자라고 했었죠. 수직선 모양을 먼저 챙길 겁니다. 이거 모르겠으면 이제 이 순서를 학생들 적어 놓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수직선 모양을 챙긴다. 그럼 이때 얘는 지금
x가 크거나 같대. 그러면 색칠된 동그라미면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얘의 위치를 잡아서 먼저 식을 잡을 겁니다. 근데 이 위치는 이 문제에서 얘기해 준 게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가 벌써 포함 안 하니까 3을 안 댔고 있으면 정수가 지금 2와 그리고 1과 그리고 0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정수인 마이너스 1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이 동그라미가 지금 일단 위치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지 정수가 3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잡아준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지금 A가 우리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 등호를 확인해 줄 거예요. 등호. 즉 등호가 어디에 붙어도 되는지. 그럼 이제 저 동그라미를 움직여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색칠된 동그라미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다면 그때는 정수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지금 2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겠죠. 근데 우린 3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지금 만약에 0이라는 위치 즉 0이라는 등호에 갖다 붙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었으면 그때는 여기가 0 색칠되니까 0 1, 2 이렇게 3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확인으로 등호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건 더 이상 풀 게 없으니까 최종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완성을 지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제 7번입니다. 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방을 배정을 하였는데요. 그때 한 방에 3명씩 자면 7명이 남고,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끊을 거고 5명씩 자면 방이 2개가 남는다고 한다. 이때 방의 수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학생들 문제는요, 항상 받는 대상을 미지수로 놓을 거예요. 이런 거 뭐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방이 학생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방의 수를 미지수 x라고 일단 놓고 시작을 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방의 수를 미지수 x. 그럼 미지수 x라고 놓았을 때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한 방에 3명씩 자면 7명의 학생이 남는데, 이게 그림 상황으로 얘기해주면 뭐냐, 지금 나는 방이 이제 동그라미로서 표현을 해줬을 때 그때 한 방에 지금 방 자체의 개수는 x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방에 지금 몇 명씩 3명씩 잔대요. 그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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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씩 다 자면 이렇게 꽉 차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이 7명이 남됐으니까 7명이 더 있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가 실제 학생 수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건데, 그럼 이 실제 학생 수는 지금 우리가 3x명이 방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7명이 더 있다. 그래서 3x 플러스 7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5명씩 자면 방이 2개가 남는다. 이게 지금 어림하기로서 부등식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그럼 얘는 어림이 어떻게 되냐, 그림상으로 다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점점점에 지금 방이 이만큼 있었다. 총 몇 개 있었다? x개 있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방에 지금 반 명씩 5명씩 잔대. 그럼 5명, 5명, 5명 이렇게 앞방부터 채웠는데 이때 방이 2개가 남는데 그럼 여기에는 학생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때 제일 끝에 방에는, 그리고 이거 바로 전방에는, 그럼 여기 바로 전방부터 생각을 하면 바로 전에 있는 방에는 학생이 5명이 다 잘 거고, 그런데 이 제일 끝에 방에는 결국 학생 수가 지금 다 자도 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방이 남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 이 제일 끝에 있는 방에는 학생 수가 한 명부터 최대 5명까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림을 해준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챙길 건 이건데, 그럼 꽉 차 있는 방의 개수는, 그럼 이 5로 꽉 차 있는 이 방의 개수는 지금 3개의 방을 제외한 x-3개의 방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학생 수 3x 플러스 7에 대한 어림을 해줄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5명씩 x-3개의 방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최소 1명 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써지는 식은 이번에는 5명씩 지금 x-3개의 방에 꽉 차 있고 최대 5명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과부족 문제 식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얘 연립부등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얘 따로 풀고 그리고 얘 따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 괄호까지 풀어줘서 5x-15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2, 3x 플러스 7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 x를 좌변으로 넘겨서 2x 얘는 마이너스 14니까 계산하면 21. 그러면 x가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찾아줬고요. 두 번째도 풀어주시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3x 플러스 7이라고 되면 그럼 괄호를 풀어주니까 5x 마이너스 15 거기에 지금 플러스 5. x를 지금 우변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2x 그럼 여기는 계산한 게 마이너스 10 넘어가니까 17. 그럼 x가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값은 즉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가 지금 수직선으로 원래 표현을 했었을 때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니 그럼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방의 수의 범위를 구하려는데 그냥 방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까요? 그럼 방의 수가 될 수 있는 건 x 값이 우리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7은 우리는 지금 얘가 8. 얼마요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21은 얘는 10. 얼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의 수가 될 수 있는 건 9개 그리고 10개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말보단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린 연립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이 이 연립 부등식의 풀이법이 딱 이야기를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어떻게? 각각 풀어.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 그래서 겹치는 부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 내용으로만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